안녕하세요. 그레이스TV입니다. 이번 주의 이슈 체크는 미중 무역 전쟁을 수행 중인 미국의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미국에서 한참 벌어지고 있는 스트리밍 전쟁을 투자 전략 파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전쟁을 선포한 디즈니의 강점과 단점을 중심으로 스트리밍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체크나 투자 전략은 크게 보면 경계선이 모호하지만 그래도 구별해서 점검을 해보자는 차원이니 양해를 바랍니다. 저번에 다루었던 논제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치적인 측면, 그 중에서도 두 권력자의 국내 정치의 역학관계와 필요성에 맞춰서 다루었습니다. 결국 내년 연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이 무역전쟁을 경제적인 시각으로 볼 때 대체 미국의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이 표를 보시죠. 좀 흐릿하게 스캔이 되었지만 그래도 알아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경제, 그 중에서도 교역 성장률이 멈춰 있거나 혹은 하락세로 전환되었을 때 미국은 교역 상대국가의 협의를 통해 환율을 움직이면서까지 무역 확대를 성취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내세우는 아메리카 퍼스트 슬로건을 처음 선거에 도입했던 레이건 제임스의 플라자 합의를 보면 이 상황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저는 이 표가 암시하는 내용이 지금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플라자 합의의 대상이 되는 일본과 독일 대신에 중국으로 바뀐 것 뿐이겠지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라는 배타적 자세의 이면에는 무역 확대, 즉 제2의 플라자 합의를 바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관세라는 칼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도 다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여주기 무기일 뿐 결국 목적은 환율, 그것도 중국의 환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장기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까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나홀로 잘 나가는 미국 경제를 볼 때 미국의 의도대로 무역 질서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달러 강세 현상이 바뀌기는 힘들 듯합니다. 다만 미국의 압박 전략에 의해 중국 위안화의 강세로 이어지는 형국으로 조성될 것 같습니다. 즉 미국의 의도대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위안화 강세가 이어지는 글로벌 경제 질서가 만들어지는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위안화 강세를 어디까지 중국이 받아들일까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전쟁을 진행하는 중국의 타임라인과 미국의 타임라인 세팅이 다르다는 측면입니다. 즉 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없는 중국은 비정기적이고 우발적인 이벤트만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시진핑에 의해 통제되는 중국은 관리되지 못하는 홍콩의 시위 같은 변수들만 파악하면 됩니다. 그에 비해 미국은 대선이라는 명확한 타임라인으로 움직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재선을 위해 중국 환율 등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흔들 것입니다. 2020년 11월의 선거를 기준으로 역으로 계산해서 가장 극적인 효과를 가져올 시간에 뭔가를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그 타임라인 안에는 미중 무역 전쟁, 북한과의 협상, 동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등 우리 투자에 민감한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트리밍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스트리밍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든 디즈니는 과연 넷플릭스와 아마존을 이길 수 있을까요? 미국 현지의 애널리스트들도 디즈니와 넷플릭스를 이긴다라는 의견과 승자는 결국 넷플릭스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우선 디즈니의 강점을 나열해 볼게요. 우리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알라딘과 엘사 등을 보유한 막강한 콘텐츠 라인이 있겠지요.
이미 마블까지 인수한 디즈니 침공을 막을 컨텐츠의 어벤져스는 현재로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2006년 스티브 잡스의 픽사를 시작으로 2009년 마블 스튜디오 인수를 통해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등 세상 모든 히어로들을 다 쓸어 담았습니다. 어쨌든 연매출 600억 달러에 이르는 막강해도 너무 막강한 이 컨텐츠 라인이 디즈니의 아성을 이루는 기초 자산입니다. 디즈니의 토대를 만들었던 테마파크 또한 압도적 1위입니다. 2017년 통계를 보니 테마파크 입장객이 1억 5천만 명으로 2위의 6천만 명에 비해 2배가 넘는 숫자를 달성했네요. 앞으로 2위와의 차이는 갈수록 벌어질 것이라는 근거는 바로 해외 테마파크들의 입장 인원과 매출액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즈니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최대 방송사인 ABC와 스포츠 케이블인 ESPN을 소유하고 있어서 미디어 산업의 수직 계열화를 완벽하게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수직 계열화에 틈새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디즈니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계시는 공격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전략이기도 합니다. 현재 1억 5,100만 명의 가입자를 지닌 넷플릭스가 주도하고 있는 스트리밍 시장에 아마존이 뛰어들었고 올해 11월에 디즈니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아마존은 1억 명이 넘는 단골 고객이 기반이며 디즈니는 막강한 콘텐츠 라인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우며 넷플릭스를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디즈니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몇 명의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근거의 첫 번째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란과 글로벌 서비스망을 꼽습니다. 디즈니가 2-3년 내에 단기간 내 따라잡기 쉽지 않고 넷플릭스 또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높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이기기 힘들다고 판단합니다. 또 다른 근거로는 아마존의 시장 참여입니다. 아마존 고객의 충성도는 미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아마존 프라임의 가입자 숫자만 봐도 알 수 있네요. 돈 많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아마존이 참여한 경기에 손들고 나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경쟁의 격화로 인한 손해가 당분간은 상당하리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막강한 1위가 버티는 시장에 동네에서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애가 도전한 이 판에 디즈니까지 참여한 형국이니 이 싸움은 몇 년간 치열하겠지요. 이 싸움에서 디즈니는 결국 질까요?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다양한 콘텐츠와 ESPN을 보유한 디즈니의 화력은 결코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디즈니의 콘텐츠는 디즈니 스트리밍에서만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어린이 고객을 보유한 가정에서는 확실히 다가오니까요. 게다가 디즈니의 결합 상품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넷플릭스의 가격으로 ESPN과 디즈니 스트리밍 그리고 훌루까지 볼 수 있다고 하니 아이들을 기르는 가정에서는 포기 못할 요소입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게임 체인저가 떠오르는 지금 미디어 전쟁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디즈니일까요? 넷플릭스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이때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세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